취학생의 오늘 점심은 뜨끈뜨끈한 흰 쌀밥과 햄이 듬뿍 들어간 부대찌개.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시작합니다. 행복해 보여. 와, 행복해. 아, 나 배고파. 아니, 식습관에 문제가 있으시네. 그래서 저게 생긴 것 같아. 아이고야. 아, 좋다. 왕햄. 우와, 저 뭐야? 소시지. 취학생이 찾던 왕햄의 정체는 그야말로 왕큰 햄이었는데요. 가뜩이나 혈당이 높은 취학생. 이 식단 정말 괜찮은 걸까요? 조금씩 먹는 것보다 한 번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고 어떻게 폭식을 좀 한 경향이 좀 있어요. 평상시 습관 때문에 아마 이렇게 먹지 않나 싶습니다. 해먹기 힘들거나 이런 거는 다 시켜 먹고요. 맞아. 아, 야, 어떡해. 진짜 저렇게 드시면 위험한데. 안녕? 혜미야.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야, 넌 또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붙였어? 야, 안 늦었어. 야, 학생이 30분 전에는 와야지. 너 왜 흉기를 들고 다녀? 야, 이건 내 액세서리거든? 야, 무서워.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니넨 지금 아령 들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왜? 우리가 30분을 늦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제 좀 몸 좀 하고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니네 늦는 거는 니네가 몸이 안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오셨다. 어머. 얘들아, 앉아. 네. 차려. 선생님께서요.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니요. 왜요? 아, 몸이 너무 쑤시더라. 아, 몸이 쑤셨어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좀 종이 쑤셨어. 쓰셨지? 보통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안 좋을 수 있어서 오늘은 우리 장수고 학생들의 건강을 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우리 학생들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어요? 네. 혜리 학생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되는 게 연구가 있었어요. 한 연구에서 성인 29,206명, 그러니까 거의 3만 명 가까운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6년 동안 추적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침을 먹지 않은 군이 당뇨 발생률이 21%나 더 높았다고 해요. 21%요? 높았다고. 높다고요? 뭘 먹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뭘 먹는지랑 상관이 없이 그 식습관만으로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당뇨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혈당이요? 아주 해주세요. 엉덩이 아파. 엉덩이 아파. 생각보다 아픈데, 선생님? 야, 거의 내 피가 선호색이야? 바로 선호색인데 나왔어요. 우리 틴트 같아, 간장은 133mg/dl에서 2시간 전에 식사를 한 거 치고는 정상 혈당이라고. 난 근데-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밤새 나도 먹는 궁금해. 거? 근데 석정 학생은 이전에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혈당 체크해 본 적은 있으세요? 내가 건강검진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 근데 방송 때문에는 해봤어요. 아, 방송 때문에 했을 때는 혈당 괜찮으셨어요? 모르겠어요. 피는 줬는데 결과는 안 보고. 결과는 듣지 않아. 근데 내장이 되게 아름답대요. 아파할 것 같아. 아우, 진짜. 건반이가 아프다 그랬잖아. 138mg/dl. 너무 아픈 건 안 되죠.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마. 피지가 있어요. 아파라. 이렇게 됐어? 혜미 학생이 공복 혈당이라고 하면 오히려 제일 위험해요. 113. 나 커피 마셨다니까요? 어떤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면? 저기 라떼. 라떼는 우유에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공복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럼- 식후 혈당이니까 113이면 괜찮으신 거예요. 다행이네. 선생님, 네. 진짜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혈압은 올라가면 이렇게 몸으로 느끼잖아요.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근데 당뇨는 그렇게 수치가 올라가면 몸으로 느껴지는 게 없나요? 고혈압은 정말로 아예 올라가서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뭐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증상이 있기 전까지는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진짜요? 당뇨도 사실은 혈당이 좀 높은 고혈당 상태라고 해서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아주 심한 고혈당이라거나 내지는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유지가 되면 그때는 목이 마르고 또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체중이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정말로 혈당이 높았을 때는 혼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예 의식을 잃게 돼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 6위에 해당하는 질병. 세계적으로 7초마다 한 명 사망. 20초에 한 명씩 다리 절단. 실명, 신장투석, 뇌졸중과 치매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치명적인 질병. 침묵의 위협자로 불리는 당뇨. 백년해로를 원하는 당신이라면 침묵의 질병, 당뇨에 맞설 방패를 찾아야 합니다. 당뇨는 그 자체는 큰 자각 증상이 없지만 아주 심각한 그리고 수많은 합병증을 남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학교를 찾은 전학생도 당뇨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전학생 들어와 주세요. 친구야 들어와. 얘들아 안녕. 반가워. 안녕. 룰라의 지연이다. 와, 반가워. 나의 친구. 와, 이쁘다. 안녕. 나는 당뇨 건강 걱정이 있어서 장수고로 전학 온 김지연이라 그래. 내 어렸을 적 친구야. 아, 진짜? 진짜? 춤추고 활동적인데 무슨 당뇨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에 걸릴 위험이 남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어떡해. 왜? 사실 우리 아버지가 당뇨셨거든. 고혈압도 있으셨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 어머, 갑자기? 세상에. 당뇨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주무시다가 저혈당이 온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폐혈증이 오셨는데 저혈당이 오셔서 돌아가신 거지. 그게 합병증인 네, 거지? 합병증. 당뇨가 있으시면 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항생제나 이런 걸 먹어도 회복이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아빠가 다 당뇨라서 그 유전적인 거예요? 사실 이제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나온 통계로 보면 양측 부모님이 다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 자녀의 당뇨 걸릴 확률이 한 30% 정도? 그리고 한쪽 부모님만 당뇨라고 해도 한 15% 정도는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말로 좀 일반인보다는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연아 잘 왔어. 오늘 우리랑 배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당뇨병에 대한 걱정이 좀 빠이빠이 될 것 맞아요. 같아.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침묵의 위협자, 당뇨를 막아라예요. 사실 당뇨 자체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죠. 뭐 증상 크게 느끼는 것도 없다 맞아요. 보니까 당뇨에 걸렸다고 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침묵의 위협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건강검진 단계에서 당뇨를 발견하신 분들은 초기에 잘 발견을 하시지만 증상이 있어서 몸에 어디가 이상한데 하고 가서 검사를 받아서 당뇨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그 상태에 이미 뭐 실명이나 혈관 질환이나 이런 합병증이 있을 위험이 훨씬 크다는 그러니까 거죠. 다른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당뇨를? 합병증으로. 예. 그러니까 당뇨 자체는 증상이 없으니까 합병증 때문에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시야가 갑자기 가려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돼서 망막에 손상이 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예방을 좀 해야겠죠, 우리가. 근데 선생님, 뭐 때문에 갑자기 뭐 다리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망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게 뭐 이 혈액이 뭐 흘러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몸속에 있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액 속에 혈당이 막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줘요.
그래서 세포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갖게 되고 혈액은 혈당이 떨어져서 정상 혈당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혈관 질환이 합병증으로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제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제가 비커를 2개를 준비를 했죠. 이게 내 몸에 있는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혈관, 이쪽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당뇨의 혈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뭐 쌀밥에 맛있게 뭐 쌈밥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럼 내 몸에 포도당이 가득하겠죠. 네. 자,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혈당들이 돌아다니다가 점점 녹죠. 네네. 결국은 혈액 속에는 얘네들이 싹 녹으면서 정상 혈당까지로 정상치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포도당을 바깥으로 빼내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게 인슐린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똑같이 포도당을 먹으면 비교를 해보면 전혀 녹지 않죠. 안 녹고 그냥 덩어리째 그대로. 그렇죠. 덩어리째 그대로 이렇게 다니는 건데 이 상태로 계속 얘네들이 혈액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각 얼음이 혈관 벽을 안쪽을 상처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 피떡이 붙게 되고 결국은 혈관이 딱딱하고 막히고 그런 식으로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혈관벽에도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 신경병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로 신경이나 혈관에 모두 위험한 합병증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이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사리에 일 듯한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당뇨로 고통받고 있다는 취학생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취학생. 걸음걸이부터 어딘가 불편해 보였는데요. 되게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요. 걸을거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시죠? 당뇨를 앓게 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저한테는 큰 용기죠. 그 정도라고? 과연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당뇨를 앓고 있는 50세 최원호입니다. 동갑.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당뇨를 진단받은 건 대략 한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혈당 수치가 480. 제가 랜덤 혈당은 200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2배 이상. 어떻게 나와? 되게 높은 건데 저거. 상당히 고혈당인 거예요. 위험한 상태였죠. 비만성 당뇨를 진단받은 취학생. 비만성 당뇨병이구나. 그 의사분이 그 정도면은 이제 사람이 졸도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혈당이 너무 높으면은 졸도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먹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었었고, 술자리도 빈번하게 아주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고, 저는 진짜로 한 1년에 한 200일, 300일은 진짜 막 술자리 갖고 그랬었어요. 적게 먹으면 뭐 보통 1차에서 한 2병, 소주 2병 먹고 끝낼 때도 있지만 끝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예. 어머. 진짜 뱃살 찌면 진짜 저렇게 힘들어. 당뇨. 운동을 안 하셨나 보다. 당뇨 진단 후 체중이 약 30kg가량 늘어났다는데요. 완전 다른 사람이 다르다 되셨네. 진짜. 아니 당뇨가 몸무게가 늘어나지 어떻게? 사실 우리 휴학생 봤을 때 그냥 비만이 아니라 팔다리는 간을 가는데 파내고. 배만 나왔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육은 빠지면서 지방은 계속 뱃속에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육이 우리가 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몸매를 뽐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로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고 근골격근에 붙어서 뭐 이런 몸매를 뽐내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혈액순환, 뭐 소화시키는 그 과정도 근육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생존에 필요한 아주 이 생체 활동은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근육이 가늘어진다, 근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포도당을 저장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겠네요. 나가지 않고 일단 혈액 속으로 혈액에서 돌아다니겠죠. 그냥 잔뜩 난다. 그러다가 그냥 나가겠죠. 그래서 당뇨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휴 학생. 그런데 그의 발이 눈에 띕니다. 노란색의 저건 신발 아닌가요? 신발 신으시는데? 집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을 보내는 휴 학생.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족저근막염 이런 건가? 당뇨발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걱정이 돼서 그 실내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실내화를 신고 또 이렇게 수면 양말 같은 걸로 이렇게 발을 보호하고 일단 조심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안 아팠을 때는 안 그랬지만 지금 종아리가 되게 많이 부어요. 뾰족한 거나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지금 이게 복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복원이 되는데 어떡해. 좀 봐봐, 진짜. 부종이 있어서 그래요. 손으로 종아리를 누르고 3분이 지났는데도 휴 학생의 종아리는 여전히 움푹 패여 있습니다. 아니 왜 특히 발이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당뇨의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교육을 꼭 시켜줘요. 발톱 깎는 법부터 시작해서 신발 고르는 법 이런 것들을 다 골라야 되고요. 왜냐면 작은 상처 하나가 이 사람들은 정말로 발가락이나 발 전체를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휴 학생도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도 두꺼운 양말도 신고 또 이제 보호해주는 신발도 신는 건데 실제로는 양말이나 이런 것도 면으로 잘 신어서 감염도 또 되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땀이 차지 않게 중간에 환기,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되고 신발도 꽉 끼는 신발, 구두 같은 거 되도록 신지 말라고 하죠. 참고로 이제 지금 우리 휴 학생은 부종까지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초 부종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보통은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리고 돌아오기는 가장 힘든 다리 쪽으로 많이 오게 되죠. 그렇다면 현재 휴 학생의 상태는 어떨까요? 공복 혈당을 재봤는데요. 118. 깜짝이야. 당뇨 진단 이후 신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또 있습니다. 힘이 없는 건지 집안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하는 휴 학생.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화장실로 갑자기. 화장실 자주 가. 나 자주 가는데. 자기 정말? 근데 좋잖아. 나 자다가도 가 요즘에. 촬영 내내 화장실을 수시로 가는 휴 학생.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그 빈뇨라고 해서 요가 자주 마려워요. 1시간에 한두 번은 가야 돼요. 실제로 이제 당뇨라고 하면 보통은 다음 다뇨라고 해서 물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휴 학생은 빈뇨는 확실히 있죠. 화장실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근데 다뇨는 자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 총 보는 소변의 양이 한 2, 3리터 이상 좀 많았을 때는 다뇨라고 하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활만 관찰했을 때도 확실히 빈뇨는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이 남성분들은 빈뇨가 당뇨만의 증상으로 오기도 하고 여성 당뇨 환자들은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왔나 보네. 배달 음식. 아이고. 저렇게 드시니까 다. 아이고. 부대찌개? 휴 학생의 오늘 점심은 뜨끈뜨끈한 흰 쌀밥과 햄이 듬뿍 들어간 부대찌개.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시작합니다. 뭐 행복해 보여. 와 행복해. 아, 나 배고파. 아니, 식습관에 문제가 있으시네. 그래서 저게 생긴 것 같아. 아이고야. 아, 좋다. 왕햄. 우와, 저 뭐야? 소시지. 취학생이 찾던 왕햄의 정체는 그야말로 왕큰 햄이었는데요. 가뜩이나 혈당이 높은 취학생. 이 식단 정말 괜찮은 걸까요? 조금씩 먹는 것보다 한 번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고 어떻게 폭식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평상시 습관 때문에 아마 이렇게 먹지 않나 싶습니다. 해먹기 힘들거나 이런 거는 다 시켜 먹고요. 맞아. 아, 야, 어떡해. 진짜 저렇게 드시면 위험한데. 지나치게 공복하다가 이제 폭식하는 습관이 있으신데 사실 이분이 아침 식사부터 좀 규칙적으로 했으면 점심을 이렇게 폭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침을 걸음으로써 저혈당의 위험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은 배가 고프면 계속 호르몬을 내서 그 다음에는 폭식으로 가게 만들어요. 네. 왜냐면 분명히 충분한 양의 영양소가 없었으니까 식사를 만약에 안 하고 그 다음 식사로 넘어갈 때는 특히나 그러면 식사의 양과 그리고 내용 음식물 그 영양소 성분들을 잘 맞춰서 드셔야 돼요. 폭식 후 취학생의 혈당은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요? 공복 혈당은 118이었어요. 지금 내 생각에 400 정도 먹고 될 또 거야. 후회했을 거 아니야. 212 나왔습니다, 지금. 212? 200 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212예요. 거의 10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사실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그쵸. 들어보셨어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탁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증가했다가 확 내려가는 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뭐 이거는 딱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 공복과 식후 혈당이 한 50mg/dL 이상 차이가 나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100이나 차이가 났죠. 그럼 많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뭐가 문제냐면 인슐린이 감당을 못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인슐린이 여기서 나와야 되나?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조절을 하니까 저혈당으로 빠지기도 쉽고 또 하나는 췌장에 너무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식습관을 더욱더 엄격하게 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음식들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뭐 바람 리듬 뭐 살도 빼고 진짜 옛날처럼 돌아가서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등산 낚시를 좋아했었는데 건강해진다면은 뭐 열심히 다니고 싶고 그래요. 화이팅! 이제부터 힘을 내셔야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습관도 굉장히. 먹는 습관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 근육 자체가 이렇게 그런 거에 관여하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우락부락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근육하면 보통 단백질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근육은 포도당을 태워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헬스 하시는 분들은 당뇨가 없으시겠네? 없으신 분들도 많고요. 또 당뇨를 극복하려고 근력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몸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연아, 똑같이 운동해야 돼. 지연아. 이럴 때만 사레레라고 하거든? 사레레? 나 아놀드 진짜. 선물로 줄 테니까 갖고 와. 우리 학교 비품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자, 제가 허벅지 근육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 특히나 우리가 먹는 쌀밥 같은 것들 탄수화물이라 그랬죠. 얘네들은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이 포도당이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고 얘네들을 포도당을 근육으로 빼준다 그랬죠. 자, 근육이 많으면 이렇게 저장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되게 중요하구나. 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혈당은 낮게 유지가 되겠죠. 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근육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장을 조금 하다가 공간이 없죠. 네. 여기에 비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겠죠. 근육이 정말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몸의 근육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빠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저절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보통은 한 30대까지는 어느 정도 차올라요. 근데 40대부터는 1년에 한 1% 정도씩 조금씩 떨어지고요. 자, 그래서 60대가 되면 몸 전체 근육의 30%가 저절로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일상 속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을 자다가 팔다리가 저려 자주 뒤척이는 당신. 다리에 쥐가 나 잠에서 자주 깨진 않으신가요? 심한 코골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면, 식사 후 미열이 오르고 몸이 가렵다면, 양치를 해도 심한 구취로 고생을 한다면, 당신은 이미 당뇨의 위협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거의 일상 아니야? 나 자다가도 이렇게 저릴 때가 있어. 그러면은 자다 정말? 이러고서 자고 수족냉증은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혈액순환이잖아. 나는 근데 희한하게 생긴 게 쥐가 예전에는 이렇게 자다가 어떤 자세에 갑자기 났었다면 이번에는 발을 이렇게 뻗었을 때 갑자기 뒤에 쥐가 와. 내가 왜 그래. 스트레칭을 했는데 쥐가 오냐고. 아니야, 자주 와 나도. 아니 난 근데 가끔 이렇게 뭔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구두를 신었거나 좀 피곤했어 하루 종일 녹화가 오래했어. 만약에 운전한다 근데 발가락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맞아. 발가락 이것도 힘이 쥐나 없어서. 뭐 그렇지, 쥐야, 쥐. 아니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걸 느끼잖아. 맞아. 근데 왜 우리가 오셨다. 남자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이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자다가 가끔 가다가 나름대로 자다가 다리를 스트레칭한다 쭉 피다 보면 네. 쥐가 확 생겨요. 네. 맞아. 이것도 혹시 당뇨 연관됐나요? 당뇨병은 혈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이 찐덕찐덕. 많아서 좀 끈적끈적할 것 네네.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혈당이 높아간 혈액들은 끈적끈적하기도 하지만 이게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몸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발끝까지 혈액이 가잖아요. 작은 혈관일수록 높은 혈당에 많이 손상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발끝, 손끝에 있는 신경들이 네. 혈관들이 많이 손상을 받겠죠. 말초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쥐도 자꾸 나고 또 저린 증상들이 생겨요. 신경들이 이제 손상을 받는단 말이죠. 신경도 작은 혈관들이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이 작은 혈관들이 혈당이 높으면 망가져요. 그러면 신경이 고장 나면 어떻게 됐어요? 손이 또 저리죠. 저리더라고요. 다리가 저려서 계속 아파서 뒤척뒤척거리는 경우들이 많고 쥐가 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주 독특한 증상을 가지고 왔는데 당뇨를 시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제 진료실에 입냄새가 난다고 왔어요. 구취가. 구취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요즘에 주변에서 입냄새가 너무 난다고 해요. 이게 혹시 왜 그런지 검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가면 과연 구취가 생길까? 글쎄요, 생길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톤이 뭔지 아세요? 지우는 지우는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올라가면 몸에서 아세톤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우와. 몸의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되면 당을 조절하는 몸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에서 당을 만드는 불순물이 생기는데 그게 대표적인 케톤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혈당이 아주 높은 사람들. 이 케톤이 아세톤 같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양파 단내 같은 거를 저는 맡아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당뇨이셨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단내가 그런 확 게 있으면 나는데. 이제 혈당 조절이 당뇨이신 분은 너무 나쁜 경우,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여쭤보시고 관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독특한 증상을 하나 얘기할 텐데 술은 못 먹죠. 술 여기 이 학생은 잘 먹어요. 아니 네. 학생들이 들이부어요. 여고생들이 어떻게 뭘 이거 들이부어? 그렇게는 안 먹어. 황석정 학생이 벌써 술을 먹어. 제가 작년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면제 먹으면 중독된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이 먹었어요. 맞아요. 자고 싶어서. 저도 사실은 집에서 이제 와인 한 잔? 네, 와인 한 잔 하고 이제 좀
자고 이렇게. 여고생들이 불면 때문에 술을 먹는다니까 굉장히 저는 일하느라고 술 만학도입니다. 마십니다. 만학도. 이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술을 먹고 일어났는데 평상시면 조금 취해야 되는데 숙취가 있어야 되는데 숙취가 너무 없이 개운하다. 예상외로.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전 절대 없어요. 전 안 2박 3일 가던데. 아니 처음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그다음 좀 있다가 계속 술이 올라오고 계속 힘들어지고 눕고 그렇게 되는 경우. 혈당을 간에서 만들거든요. 우리 몸은 간에서 혈당을 떨어뜨린 기능도 하고 새벽이 되면 간에서 혈당을 만들기도 하는데 술이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뇨가 있는 경우는 더 심해지고 약을 먹는 경우는 더 심해지고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좀 맑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오히려. 저혈당 때문에. 그래서 숙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 어떡해. 나 걱정되네. 우리 몸에서 가장 별로 크게 아프진 않지만 이상이 생기면 가장 내가 두렵고 피부로 왔는 가장 큰 증상,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당뇨병성 망막증이란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이런 것들 자세히 보이시나요? 뭐가 날라다니? 예, 뭐 새가 많이 날라. 난 왜 안 보이지? 아, 진짜로 저렇게 보인다고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에서 뭐가 파리 같은 게 날아다닌다고 해서 비문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남산타워가 저렇게 생길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남산타워인데 저렇게 보여. 조금 가까이 가서 봐도 될까요? 가까이 가도 아니, 똑같을걸? 이건 뭐지? 요거 이제 작은 날파리 같은 거 보이죠? 이게 날파리가 없는 건데 밝은 날씨를 보는데 이렇게 우리 보이고 눈이 저렇다는.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한두 개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이 예. 또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네. 이 휜 거를 물체가 변했다고 해서 변시증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같은 물체를 봤는데 너무 밝아. 네. 화하게 보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광시증. 이런 증상들이 똑같은 물체, 멀쩡한 물체를 보는데 생기는 거예요. 심각하다. 요 안경은 실제 똑같진 않지만 실제 망막증이 생겼을 때 환자들의 시야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만든 안경이에요.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 어지러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살려고 그러면 난 못 살 것 같아. 한번 요거 보이나요, 글자? 보이긴 하지만 네. 저기 되게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벗어보세요. 와, 세상이 달라져. 완전 세상이 달라져. 이런 거라는 게 너무 끔찍하잖아. 너무 그래서 가슴. 당뇨병성 망막증의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 지금 안경을 벗으면 맑아지잖아요. 네. 그럴 방법이 없다. 어지러워. 그렇기 때문에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이제 당뇨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어쨌든 저희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요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앞에다가 티슈를 대는 거예요. 코앞에. 자, 우리가 바람을 후 불게 되면 날리잖아요. 네. 이렇게 불지 마시고 천천히 복식호흡 하듯이 호흡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티슈를 부는 거예요. 티슈가 거의 날리지 않을 정도의 속도감을 가지고 바람을 불어보세요. 선생님, 석정이 자요. 황석정 학생 본인 호흡을 본인이 들이마시면 졸려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불면증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면 그래, 좋겠다. 괜찮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떨어지면서 잘 것 같아. 오늘 우리 네 학생들은 전부 다 평생 100세가 되더라도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우등생을 만났습니다. 활기찬 저 걸음. 달라. 눈 오는데도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안녕하세요. 정선 안 보고 인사를. 안녕하세요. 저것도 운동인가? 우등생 걸음걸이부터 남다른데요. 이거 스스로 만들어낸 운동이신가? 제자리 걸음도 좀 특이하시죠? 응. 안녕하세요. 당뇨를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백선혜입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당뇨라뇨?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40살에 제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잘 잤거든요.
근데 이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요.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걸음을 걷는 거를 무서워하게 되고 몸에 근육도 없고 늘상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기분도 우울하더라고요. 이제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일을 하러 갔는데 선혜 씨 병원에 가서 당 좀 검사해봐. 그래서 왜요? 선혜 씨 잇몸이 당뇨 있는 환자 잇몸이야. 그래서 내가 치과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진짜 당뇨라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24년 동안 당뇨와 싸우고 있다는데요. 일단 우리가 혈당 수치가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몸에서 전반적인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요. 또 잇몸 조직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도 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해요. 게다가 이 치주 질환에 잘 걸리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또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풍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강 칸디다균이나 구강 건조증 이런 더 심한 질환들을 동반할 가능성도 크죠. 우등생이 당뇨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엄마의 모습인가 보구나. 이거 저희 친정 어머니예요. 예, 2019년 그때 당뇨 쇼크로 저혈당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 이후로 제가 더 당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등생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거의 정상인처럼 유지가 되고 있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우등생.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렇게 막 팔을 들어야 운동이 된대요. 훨씬 좋대. 하체만 운동하지 않고 같이. 매일 운동 시작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이것을 확인한다는 우등생. 뭘 꺼내시는 거야? 핸드폰으로. 만보기. 저는 하루에 10,000보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당뇨 환자는 걸음 걷는 게 제일 중요하대. 그래서 10,000보를 걸으려고 지금 만보기 보고 있습니다. 잘 걸으시네요. 운동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오늘도 운동 한번 시작해볼까? 되게 즐겁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시니까 훨씬 좋으신 거지. 시작은 파워워킹. 천천히 심장박동수를 올려주고요. 적당히 올렸다 싶으면 자, 이제 스텝 들어갑니다. 1, 2, 3, 4. 근데 정지 스텝에서 옆으로도 이렇게 이게 스텝을 지금 벌리는 스텝이 스텝. 그냥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넓어져 저거 가시는 다리 근육 때문에 저거 근육 운동하시는 거야. 이거는 개걸음 운동이라고 해서요. 일반 운동보다는 운동 강도가 약간은 세요. 당뇨에 많이 좋다고 해서 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면서 잠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힘들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등생의 개걸음 함께 배워볼까요? 이렇게 일상에서 계속 운동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몸을 움직이시죠. 열심히 개걸음 운동을 하고 나면 마무리에 꼭 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고요. 오히려 남보다 더 오래 사시겠다.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운동으로 혈액순환 좀 되라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아, 넷. 옆으로. 뭐 하는 거야? 옆으로. 옆으로 조금씩 벌려주세요. 옆으로 점점 벌려. 다시 오므려. 저 학생 잘 있어요. 오므려. 벌려. 시끄러! 정신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릎을 더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더 근력 올려서. 운동까지 병행을 할 수가 있는 올려도 거죠. 좋을 것 같아. 자, 그냥 걷기보다 어때요?
옆으로 이렇게 허벅지에 힘이 벌려보시니까. 가요. 아무래도 힘 들어가는 근육들이 생겨요. 그쵸.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기만 할 때는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만 쓴다고 하면 옆으로 하면서 좀 내전근이나 여기 외회전할 수 있는 근육들을 다 같이 쓸 수 그리고 있으니까. 이 코어도 약간 쓰게 되는. 그리고 우리 혜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무릎을 더 올리면 코어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충분히 이게 스트레칭 돼요. 그럼 괜찮지. 골반의 혜미야 움직임이. 근데 얼굴이 빨개졌어. 근데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 근데 이게 되게 우리 우등생이 정말 운동을 잘하고 있구나 싶은 게요. 왜냐면 이 당뇨 환자들이 운동하는 게 진짜로 어려워요. 강도도 잘 조절해야 되고 시간도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너무 고강도로 너무 길게 한다. 첫 번째는 저혈당의 위험, 두 번째는 저혈당이 아니어도 케톤 산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내의 pH가 산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일단 식사 후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공복 운동은 안 되고요. 단시간 운동을 할 때도 중등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게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즐거운 게 또 호르몬의 균형을 그럼요. 가져오잖아. 자기가 즐기면서 해야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외투를 벗기 무섭게 그녀가 찾는 건 운동 좀 한번 해볼까? 응? 벽치기? 설마 벽치기? 호흡을 가다듬더니 천천히 허리를 숙이고요.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거 인사 아닌가요? 저 뒷벅지 척추를 이렇게 쭉 붙이나 저거 하는 것 보다. 같은데? 끊어서 조금씩 올라오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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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장 지방을 빼는 운동이라고 해서 꾸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꾸벅 운동이요? 네, 꾸복 운동이요. 당뇨 환자는 내장 지방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이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좋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앞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벽을 타고 올라오면서 허리 끝부터 서서히 올라와서 머리는 가장 늦게 올라옵니다. 선생님. 아까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정말 이런 야 있잖아. 이렇게? 뒤로는 하지 말고 앞으로만 해줘.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기를 확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허리 운동하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 석정 학생 자세가 되게 좋은 거예요. 원래 할 때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면 허벅지 뒤에까지 쫙 맞아요, 스트레칭이 네. 되고요. 등 근육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붙일 때 이 척추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붙이잖아요. 말아서 이게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윗몸 일으키기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척추 다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석정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척추를 하나씩 벽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약간 말듯이 올라가면 부상의 위험이 적어요. 허리를 덜 다칠 수 있어요. 이제 뭐 드셔야지. 제발 좀 드셨으면. 우등생의 점심 메뉴는 뭘까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김치, 계란. 저 가루는 뭐예요? 김치전 좀 해 먹으려고요. 김치전이요? 예. 김치는 당뇨에 안 좋지 않나요? 이제 이 나트륨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씻어서 나트륨기를 빼고 그래서 제가 붙여서 먹으려고요. 밀가루 대신 이거 차전자피라고 해서 이거는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대신에 차전자피를 이용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차전자피? 저걸로 전을 만드네요. 오,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저렇게 전 같은 거 붙일 때 이제 밀가루, 귤이나 현미가루 같은 곡물가루조차도 혈당을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가루로 돼 있기 때문에 소화가 더 빠르고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는데요. 이 차전자피 같은 경우는 질경이 그 씨 껍질을 가루로 만든 거거든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포도당이나 지방이 흡수되는 걸 얘네들이 좀 막아줘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도 이걸 잘 이용하시면 인슐린 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인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차전자피 김치전. 염분을 좀 빼고
김치가 염분 진짜 많긴 해. 씻은 김치와 달걀, 차전자피를 잘 섞어주고요. 그대로 약불에 붙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타이밍 좋게 착 뒤집어주면 끝! 그냥 메밀가루 같아. 맞다. 메밀가루. 어때요? 참 쉽죠? 오늘 당장 해 먹어 봐야 되겠다. 맛이 어떨까? 밥은 잡곡밥으로 3분의 1공기만 먹는다고요? 당뇨 진단 이후 식단 제한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우등생.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게 된 방법이랍니다. 식감은 똑같고요. 이게 조금 더 바삭해요. 그리고 아주 쫀득쫀득하고요. 맛있어요. 당뇨 환자들한테 특히나 중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에요. 자,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만드는 데도 당연히 쓰이고요. 그리고 신체 모든 세포에 거의 필수적으로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 신체 조직의 성장 그리고 유지를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 그리고 임산부 이들은 새로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